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백악관과 민주당의 갈등이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국정연설 연기를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펠로시 의장 군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보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최영석 기자. 네, 결국 무리한 행동이 또 하나의 무리한 행동을 나오면서 이 워싱턴의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고요. 지금 미국의 사실상 파워 면에서 보자면 최고 권력자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 행정부 쪽의 수장과 입법부에서 사실상 제1당이 된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하원 의장. 그래서 미국의 가장 파워풀한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애들 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면서 참 이게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죠. 군용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그런 그 사실을 알리는 서한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셧다운 때문에 벨기에 브뤼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순방 일정이 연기됐음을 캔슬됐음을 알리게 돼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셧다운이 끝나면 이 7일간의 일정을 다시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버렸고요. 구체적으로 근데 물론 이제 어떤 해외 일정인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내용까지는 좀 비밀스러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방하원 의장과 또 연방 의원들이 이렇게 해외 순방하는 것을 대통령의 어떤 직권으로 이렇게 막은 것도 참 이례적인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날, 바로 하루 전날 있었던 펠로시 하원 의장의 그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다들 다 생각을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신년 국정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하게 돼 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것을 못하게 해버렸죠. 뭐 지금 셧다운 중이어서 경호 요원들 업무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겉으로는 대통령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무슨 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죠. 얘기죠. 보복이죠, 보복이죠. 이건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못하도록 회방 놓은 겁니다. 회방 놓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복했는데, 이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계속 지금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펠로시 의장 조금 전에 그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보면, 아니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순방하는 것,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캔슬을 하면서 뭐 브뤼셀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이집트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공개적인 이런 그 캔슬 발표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자면, 아니 셧다운 사태인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나 펠로시 의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계속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또 한마디 했죠. 아니 펠로시 하원 의장도 돈 받지 말든지 자기는 돈을 받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참 민주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서로가 서로를 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서로가 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파트너로 좀 최소한 인정은 해야 그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아예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지금 이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70대 노인네들이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 그리고 연방 하원 의장이 애들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으면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말이 지나면 네. 이제 한 달이 그렇죠. 다 한 돼가는데요. 달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사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더. 그렇죠. 이 네. 정치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감정이 개입이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은 내려놓고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개입이 되고 감정이 쌓이다 보면 정말 해결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펠로시 의장은 이런 감정이 지금 개입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법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 서로가 결국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서로가 좀 입장을 좀 서로가 조금씩은 굽혀줘야 되는데 전혀 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펠로시 의장에 대해서 좀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이 내용까지도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80만여 명의 미국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나는 당신이 이 홍보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돈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을 걱정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해외나 순방할 때냐 이제 이렇게 아주 대놓고 한 방을 먹이는 그런 내용을 글에 올렸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가고 싶으면 군용기는 내가 지원을 못하겠지만 당신 돈으로 커머셜 에어를 타고 가는 거야. 당신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한 방을 지금 그 먹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아무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은 좀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펠로시 의장도 사실 그 하루 전에 그런 그 좀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29일로 예정된 신년 그 국정연설을 연기시킬 것을 권고하면서 국정연설 경호와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비밀경호국과 국토안보부가 지금 셧다운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연설 일정을 셧다운이 풀린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밀경호국이나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탓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경호 업무도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으니까 셧다운 풀리고 제대로 경호 업무가 돌아갈 때 그때 하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방을 먹인 셈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반응을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곧바로 뭐 트윗을 날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조용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펠로시 의장의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도발이죠.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도발이었는데 이걸 하루 만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갚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신년 국정연설을 못하게 막은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관례상 절차적으로 하원 의장이 그 대통령의 국정연설 일정과 시간을 하원 결의안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식행위죠. 요식행위고요.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원 의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지도 않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네. 하원 의장이 초대하는 식으로 그렇죠. 와서 국정연설 해다 주십사 그렇죠.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네. 있으니까 나는 하원 의장으로서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행위고요. 요식행위죠. 형식이죠. 네, 형식이고 네. 그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신년 연설 하겠다고 정하면 그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안 해주는 것도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고요. 그거 자체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망신을 주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획 자체를 틀어버린 것이고, 근데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준 건데 이거는 참 이럼으로써 아무튼 그 셧다운 사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지금 CNN을 보고 네. 있습니다만은 재밌는 거는 펠로시 의장이 그 이 뭡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그 서한에 대해서는 별로 네. 언급이 없어요. 예, 그렇죠. 무슨 뭐 비평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거 없고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안 돼 이러고 네. 나니까 또 그거 가지고 지금 네, 또 그렇습니다. 뭐 야단들 지금 났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운 게 정치권이 제대로 지금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데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정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들이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옆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싸움에 부채질을 하는 싸움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CNN이라든가 MSNBC나 뭐 뉴욕타임즈 같은 대표적인 그 방송사 언론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펠로시 의장의 이런 신년 국정연설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펠로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이렇게 캔슬시켜 버리니까 바로 일제히 리탈리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보복이다 하고 일제히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있었던 펠로시 하원 의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전혀 뭐 문제될 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죠 언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이런 식의 보도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더 지금 상황이 더 꼬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야 지금 원래부터 이 언론들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계속 언론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만 보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더 언론과 각을 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좀 지금 상황을 보면 아쉬운 게 본연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너무나 한쪽 편만 들고 이러면서 이것이 좀 해결책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펠로시 의장이 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조차도 언론들이 한쪽에 치우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악마화 보도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민주당은 무조건 100% 선이고 이런 식의 보도는 좀 오히려 지금의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좀 보도 행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 한 달째를 맡고 있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민주당이 좀 원만한 합의책을 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책을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로 내탁 공방만 하다가는 이게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생기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이렇게 길게 갈 문제가 아닌데요. 네. 연방정부 셧다운 지금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그 합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건데 합의점을 찾아야 될 문제지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그르고 민주당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니까 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펠로시 의장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그 목소리를 언론들과 인터뷰할 때마다 높이고 있는데 보면은 그걸 조장하고 있죠. CNN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할 때도 질문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들이 이렇게 세게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야지 이게 잘하는가 보다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론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정치란 것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그 셧다운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월급도 못 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라면 민주당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뭐 연방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의 탓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딜을 민주당이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항복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라는 것은 결국 양측이 타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전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이건 다 트럼프 탓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좀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다음 대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지금 민주당은 한 번이라도 굽히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서로가 양쪽이 다 그냥 극한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죠. 어떤 계기가 나오겠죠. 어떤 계기가 좀 뭐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기는 그야말로 이 정치권의 다른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지도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다른 좀 정치계의 원로들 네. 뭐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한데 오히려 이게 지금 뭐가 없어요. 없죠. 영. 오히려 거기다가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게 지금 뭐 보도도 오늘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코엔에게 전 변호사죠. 코엔에게 뭐 의회에 나가서 증언할 때 위증을 아주 거짓말하라고 거짓말하고 그랬다. 다이렉트하게 시켰다는 식으로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이게 사실이라면 인베스티게이션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가 이런 식이라면 셧다운이 한 달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그러게요. 정도인데요. 네. 아,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글쎄요 아닌가 말입니다. 싶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